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은 제가 봤을 땐 긁지 않은 복권과 같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고요. 저는 편경장이라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볼게요. 현재 4개월 동안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주봉으로 표시를 해드렸고요. 여기서 비트코인은 4개월 동안 고점을 올려준 적도 없고요. 저점을 크게 내린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약세를 계속했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횡보나 약세 구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점에서 횡보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하락을 예상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차트는 수렴 구간, 좁아지는 구간이라기보다 일종의 플래그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차트 현재가가 고점하고 가까운 가격에 있고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횡보 구간과 약세 구간은 그리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소모하고 이 패턴의 힘이 소멸되고 나면 새로운 추세가 나올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방향성에서 하락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의 썸네일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썸네일들이 효과 있게 어그로를 좀 끌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확보되는 편이에요. 저는 그런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하락으로서 잘 동요시키는 것이 사람들이 진짜 생각하고 있는 포모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차트, 이 4개월 동안 만들어낸 차트는 하락과 그렇게 가깝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이라는 그런 좀 차트 형태나 그런 부분과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하락이라는 걸 정의했을 때 암시를 해주고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많이 뺐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경험했던 하락장에서 나왔던 숏이라는 상황에서 나왔던 하락과는 비교가 안 되게 짧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락은 말 그대로 숏이에요. 순식간에 빠져야 되는데 그런 차트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버티고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차트에서 하락이라고 정의가 된다면 이 그램은 그냥 순식간에 빠져나갔어야 돼요. 근데 현재 차트는 저점을 내리지 않고 있고 그냥 1번과 마찬가지로 계속 버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지금 차트에서는 하락으로 정의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 그대로 쉽게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상황이 이런데 사람들이 하락으로 빠지고 있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4개월 동안 흘러갔었던 그 장세에 대해서 이 약세장에 대해서 너무 찌들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차트에서는 그냥 중립으로 보거나 아니면 상승에 대한 시발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중립은 어느 정도는 알겠어. 근데 왜 상승에 대한 그 첫 출발점으로 봐야 되냐? 이미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표는 비트코인 ETF에서 축적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월 11일에 시작됐었던 이 ETF 흐름이 현재는 거의 17,000개라는 그 축적량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미 5월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6,000개가 쌓이면서 이때로부터 한 50%에서 60% 상승한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사실 횡보하고 있지만 그 어느 순간부터 이 지점부터 비트코인 ETF 축적량에서는 그냥 일시적으로 좀 눌렸던 6월 중순을 제외하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ETF 흐름이 이렇게 좋은데 상승이 안 나오는 부분을 설명해 볼 텐데 지금은 그냥 ETF 흐름상 매입이 들어오더라도 또는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도 누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숏 포지션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번 자리를 한번 볼게요. 6월 중순에 해당합니다. 이 6월 중순은 사실 5월 초부터 ETF 흐름에서 양의 흐름으로 전환됐었고 비트코인 차트에서 하락의 느낌보다는 상승의 느낌으로 좀 흘러가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트가 나오자마자 다음에 나온 내용은 ETF가 매도됐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었고요. 그와 동시에 숏 포지션이나 매도 매물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이 많이 잡히거나 매도 매물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실질적으로 ETF 흐름상 이 전후로에서는 양의 관계를 가졌었고 데이터도 그런 식으로 보이지만 그냥 고점에 도달했을 때 ETF 흐름으로서 눌렀었고 차트 형태로서도 이 매도 매물이 쌓여있는 거나 아니면 숏포지션이 자리 잡히는 것 그런 것들로 보았을 때 의도적인 누름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의 흐름 그리고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의 의도대로 사람들은 공포에 찌들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차트랑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앞으로 나오는 비트코인 ETF 흐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 보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된다면 현재 차트랑 같을 것인가? 그러니까 마냥 횡보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절대 아니겠죠. 왜냐면 의도적인 누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실제 그냥 비트코인 현물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그런 거래량이 자리 잡히게 되면 이 숏포지션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숏 스퀴즈가 일어나기 좋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은 한 달 전에 있었던 마운트 곡스라는 그 하락 소재도 사실상 초기 임팩트는 끝난 것과 같을 것이고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8월 안으로 소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영향도를 낮춰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초기 임팩트만큼 크지는 않겠죠. 사실 투자 자산이라는 게 기대 효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더 임팩트가 크니까. 그래서 이것조차 호재로 해석될 수 있고요. 제가 이번 주나 지난주에서 좀 설명드렸던 이더리움 ETF라고 하는 것도 오늘 데이터를 보시면 전체 데이터상 양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 한 2주 정도 본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시작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고요. 다음 주가 지나면 이로 인한 약간 하방 압력도 서서히 소멸될 거예요. 마치 마운트 곡스 얘기랑 마찬가지겠죠. 악재가 소멸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양전이라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을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차트 자체도 사실 안 좋게 볼 이유가 없는 게 상승한 다음에 횡보하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무조건 하락한다? 말이 안 됩니다. 상승하고 횡보하고 상승하고 크게 횡보하고 상승했던 차트.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실 뭐 횡보라고는 볼 수는 없고 그냥 두 번의 수렴 구간 이후에 상승을 한 것이지만 고점을 뭐 크게 높이고 낮추고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약세장으로 정의해 본다면 상승한 다음에 이 장을 만들어내고 약세 구간을 만들어내고 하락으로 꽂힌다? 아니죠.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무조건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 차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차트 분석, 이 차트로만 보았을 때도 하락으로 굳이 연결시킬 이유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하락이 나오려면 확실하게 하락이라는 그 모양새가 나와야 됩니다. 확실하게 숏이 꽂혀야 돼요. 이런 구간이 있거나 이런 구간이거나 뭐 여기 또는 이런 구간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차트는 아니잖아요. 이런 차트가 나왔나요? 아닙니다. 이 숏이 나오는 흔적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매도하거나 뭐 포기하거나 아니면 비판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공감이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하는 판단이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현재 만들어진 차트가 이 정도 완성되어 있고요. 앞으로 나오는 차트에 따라서 데드캣이 되거나 더블 바텀이 될 차트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만 확인되고 있어요. 향후 차트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래 부분을 그냥 특정하고 데드캣으로 특정하고 포기해버리거나 그냥 숏을 봐버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구간은 매번 나와요. 그게 저점이거나 고점이거나 상관없이 매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는 패턴인 만큼 습관을 잘 들이셔야 되고 항상 같은 논리로서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데드캣으로 판단했다면 과거에도 데드캣으로 판단을 했을 텐데 그게 맞은 정답지였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판단이 좀 틀렸다. 그러니까 내가 초기에는 데드캣으로 판단했었는데 그 부분을 수정을 했을 때 내가 과연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과연 그럴까요? 아마 대부분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사실 보합 구간이잖아요. 상방으로 튀지도 않고 하방으로 크게 튀지도 않습니다. 그냥 약세장 그 자체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보합 구간이 나왔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적어도 중립이거나 아니면 제가 했던 것처럼 이슈들을 확인하고 좋은 부분이 보일 때 그냥 주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부분이 확인되면 천천히 상승 관점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사실 이런 얘기를 오늘 처음 드리는 건 아닐 거예요. 영상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몇 번을 들으셨을 법한 얘기이고 그리고 왜 이런 아쉬운 얘기를 왜 가끔 하고 있냐면 사실 알고리즘 때문이에요. 그냥 1년 전에 봤었던 시청자와 지금 시청자 그리고 2년 전, 3년 전 시청자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뉴비도 있었을 거고 고정 시청자들도 있었을 거고 봤다가 안 봤다 하는 그런 시청자들도 다르겠죠. 그리고 제 유튜브 시청수를 대략적으로 본다면 가장 많이 시청자들이 유입됐을 때 시청 뷰수가 높았을 때가 언제냐? 이때가 가장 많았어요. 고점을 향해서 로켓처럼 올라갈 때 이때가 한 10 정도였고 그 전에는 그냥 1, 2, 3, 4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구간에서 진입했던 사람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이분들의 투자 습관이나 뭐 진입가나 뭐 아니면
여기서 발생하는 관점들, 이런 것들은 안 물어봐도 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23년도 1분기 이럴 때 들어오지 않고 왜 이때 매수해서 아쉬운 소리 하고 있냐,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없잖아요.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냥 과거나 언제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현재나 미래를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사실 이 미래를 준비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금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